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에는 생존 자체가 고된 도전이 될 정도로 기온이 매우 높은 혹독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중동의 불타는 사막부터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까지 세계 곳곳은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인간은 끝내 적응해내며 불가능해 보였던 땅을 거주지이자 발전의 터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온도 10개 모두가 지난 10년 내, 즉 2015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인 17.09도를 기록하며 2023년 7월 6일이 17.08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인류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점점 더 뜨거워지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는 어디이며 그토록 혹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 이라크 연평균 기온 약 28.78도로 이라크는 중동에서도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량 부족과 지속적인 가뭄, 상류 지역의 수량 차단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바그다드와 바스라에서는 기온이 자주 섭씨 50도를 넘습니다. 아람바르, 니네베, 무사나 같은 사막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토양은 척박하고 뜨거운 바람과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심지어 강 주변 지역도 염해와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4,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라크는 터키와 이란 등 상류 국가의 대형 댐 운영으로 인해 농업과 수자원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서 여러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보건 경보를 내리고 있으며 정부는 녹색 인프라, 정수 시스템, 절수형 농업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5. 파키스탄 아프리카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28.63도이며 여름철 남부 신드, 신디에이치와 발로치스턴에서는 자주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온도가 기록됩니다. 자코바바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중 하나로 기온이 52도까지 오른 적이 있으며 체감온도 히트 인덱스는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파키스탄은 여름이 길고 몬순 기간은 짧으며 북부는 눈이 내리는 반면 남부는 메마른 사막 기후를 보입니다. 2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파키스탄은 가뭄, 해수면 상승, 빙하 해빙,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풍부한 햇빛을 이용해 사막 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력 및 물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4. 수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인 수단은 약 186만 1484km 이위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29.57도에 달합니다. 사하라 사막과 나일강 유역 사이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이 나라는 주로 건조하고 뜨거운 평야 지형이며 강수량은 적고 일조량은 매우 많습니다. 기후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부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 중부는 반건조 지대, 남부는 습윤 사바나입니다. 강수량은 북부가 연간 100mm 수준인 반면 남부는 최대 1500mm에 이릅니다.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수도 하르툼의 기온을 여름철 45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습도는 매우 낮아집니다. 4,8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단에서 대부분의 인구는 나일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속되는 가뭄, 분쟁, 전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단은 여전히 식수,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13. 차드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차드는 사하라 대륙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내륙 국가로 면적은 128만 4천 km에 달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29.89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헬지대와 사하라 사막에 속하며 지형은 사막, 암석 고원, 건조한 평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드 북부는 거의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으며 남부는 연간 800에서 1200mm의 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섭씨 48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하마탄 바람은 미세먼지를 동반하며 습도를 급격히 낮춰 건강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17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인구 밀도는 1km/이당 약 13명으로 매우 낮습니다. 차드는 물 부족, 염해, 기아,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는 국제기구들의 지원으로 식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을 개선하며 사막화를 막기 위한 재조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 카타르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02도인 중동 국가인 카타르는 사막성 기후로 매우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 낮은 습도, 적은 강수량이 특징입니다. 카타르가 항상 불타는 상태인 주된 이유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면적만 1581.81km의 이 나라는 페르시아만으로 튀어나온 작은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뜨겁고 건조한 사막 바람과 강한 태양 복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1월에는 평균 기온이 약 섭씨 17도로 온화한 겨울을 보이지만 여름은 극도로 가혹하여 낮 기온이 자주 섭씨 40도를 넘고 극심한 폭염에는 섭씨 50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습기로 인해 특히 6월부터 9월까지는 더욱더 무덥게 느껴집니다. 국토 대부분은 평평한 사막이며 가장 높은 지점도 103m에 불과합니다. 서쪽에는 북한 석회암 지대가 있으며 이곳은 주요 석유 매장지입니다. 동남쪽에는 내륙바다라고 불리는 아나드 지역이 있어 모래 언덕에 둘러싸인 작은만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의해 유산 잠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염정과 늪지가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고산지대나 울창한 숲이 없어 더운 바람을 막거나 습기를 공급할 수 없으며 모래와 돌로 이루어진 노출된 땅은 태양열을 쉽게 흡수하고 대기로 방출합니다. 자연 하천이 거의 없고 연간 강수량도 평균 70mm로 겨울철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대부분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사만이라 불리는 뜨거운 바람과 미세먼지를 동반한 모래 폭풍에 자주 노출되어 공기질과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9만 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하 같은 해안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현대적인 인프라와 첨단 기후 제어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실외 에어컨 시스템을 2022년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냉각 장비가 구비된 경기장을 운영하는 등 기후 적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 베냉 면적 11만 4,763km의 베냉은 기니만에 접한 작은 나라로 카타르와는 다른 방식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대기후의 찜통 같은 더위가 특징이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8.02도에 달합니다. 또한 국토 대부분이 북쪽으로 사헬지대와 맞닿아 있어 건조지역과 사막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형은 남북 방향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남부 해안은 저지대로 늪과 맹그로브 숲이 많아 기온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무더위가 심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발 200에서 400m의 소나무림 고원이 있어 비교적 쾌적한 기후를 보이나 산림 파괴 위협이 존재합니다. 더 북쪽에는 사바나와 암석 언덕이 펼쳐진 반건조 지대가 있으며 건기에는 낮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고 밤에는 섭씨 15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서북부는 가장 높은 지대인 아타코라 산맥이 있지만 역시 건조하고 더운 하마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베냉은 북부의 따뜻한 반건조 기후와 남부의 열대 사바나 기후로 나뉘며 뚜렷한 우기와 건기를 가집니다. 연간 강수량은 남부가 약 1300mm, 북부는 800mm 이하로 점점 줄어들어 사막화 위험이 큽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하마탄 바람으로 인해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지고 토양이 갈라지며 산불 위험도 증가합니다. 현재 베냉에는 약 1412만 명이 거주하며
인구 밀도는 km/당 123명입니다. 기후와 토양 조건의 차이로 인해 인구는 대부분 남부의 비옥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물 부족과 토양 황폐화가 심한 북부 지역은 삶의 질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베냉은 기니만의 전략적 위치와 코토누 항구를 중심으로 경공업과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니제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 니제르는 126만 7천 킬로미터 이위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8.04도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사헬 지대의 경계선, 그리고 북회귀선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연중 내내 강한 태양 복사를 받고 있으며 매우 뜨거운 기후를 유지합니다. 지형은 대부분 사막과 광활한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건조함과 습도 부족이 심각합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평탄한 사바나와 소규모 산지가 있으나 그 범위가 기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니제르는 주로 사막과 반건조 기후로 10월부터 5월까지 건기, 6월부터 9월까지 짧은 우기로 구성됩니다. 가장 더운 시기는 3월과 4월로 기온이 섭씨 40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가장 추운 시기는 12월에서 2월로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강수량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북부는 연간 100mm 이하, 남부는 40만 600mm 정도입니다. 습도도 매우 낮아 수분이 쉽게 증발하며 이는 가뭄과 사막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하라에서 남하하는 하마스탄 바람은 미세먼지를 동반해 기온을 높이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니제르는 바다와 접해 있지 않아 해양의 기후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더욱 혹독합니다. 다만 남부는 니제르강이 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한 편이나 우기는 여전히 짧고 강수량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니제르의 평균 기온은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섭씨 34도, 저배출 시나리오에서는 2에서 섭씨 3도 상승할 수 있어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니제르에는 약 2,808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km/당 22명입니다. 이 중 40%가 니제르 강 유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홍수에 취약합니다. 2012년에 대홍수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가뭄은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며 이는 식량 안보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 몰디브는 인도양 적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곳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11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대 기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남서 몬순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폭풍이나 극심한 폭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결합되어 이 나라는 항상 기후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98km2로 세계에서 가장 작고 평평한 국가 중 하나이며 국토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1m 이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염해, 가뭄 같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몰디브의 인구는 약 40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1342명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수도 말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물자원과 환경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이나 큰 담수 호수가 없어 몰디브는 대부분 빗물 저장과 얕은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잦은 가뭄과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깨끗한 물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비용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이 필수적인 해결책이 되었고 몬순으로 인한 해안 침식은 해안 리조트를 포함한 인프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들은 몰디브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섬 건설, 방파제 보강, 산호초 보호,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아랍에미리트, UAE. 중동의 건조한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UAE는 연평균 기온이 약 섭씨 28.17도에 달합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인접하며 페르시아만 해안과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세계 석유 무역의 중요한 해상 경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3,600km 이로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며 특히 아부다비 남부와 서부는 세계 최대 사막 중 하나인 루브알할리 사막과 이어져 있어 모래 언덕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오아시스는 지하수 공급 덕분에 사람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동쪽의 하자르 산맥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기후를 형성하는 천연 장벽 역할을 합니다. UAE는 아열대 건조 기후에 속하며 연중 고온과 낮은 강수량이 특징입니다. 여름철 해안 평야에서는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기도 하며 겨울철은 10에서 섭씨 14도로 온화한 편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0mm 이하이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350mm에 달하기도 합니다. 여름끝 무렵에는 바다에서 습기를 몰고 오는 샤멀, 바람의 영향으로 더 후덥지근해지고 잦은 먼지 폭풍으로 생활과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17년, 2024년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덕분에 제벨 제이스, 산 정상에 눈이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석유 발견 전에는 유목, 가축 사육, 어업, 진주무역 등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1,1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함께 세계적인 금융 및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나 팜주메이라와 같은 랜드마크 건물들이 그 상징입니다. 고온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바람탑 구조의 주택, 고성능 냉방 시스템, 선진 해수 담수화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누르 아부다비, 노어 어뷰다비와 같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7. 감비아 사하라 사막 인근에 위치하고 세네갈의 삼면이 둘러싸여 있으며 나머지 한쪽은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감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 면적은 11,300km2입니다. 이 나라는 사하라 인근 특유의 뜨거운 기후를 지니며 연평균 기온은 약 섭씨 28.38도입니다. 감비아에는 두 개의 주요 계절이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로 기온은 여전히 높지만 강수량 증가로 습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는 건기로 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가장 더운 시기는 34월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도 합니다. 반대로 121월은 가장 시원한 시기로 밤 기온은 섭씨 16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사하라에서 내려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하마탄 바람은 자주 감비아를 덮으며 붉은 먼지를 동반해 하늘을 흐리게 하고 공기를 숨막히게 만들며 매우 건조하게 만듭니다. 면적이 작고 대서양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기온 조절 효과가 내륙 지역까지 미치지 못해 더위는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감비아강은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며 생명의 원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인구는 약 272만 명이며 수도 반줄과 세레쿤다, 브리카마 등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은 국토와 열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감비아 국민들은 끈질기게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줄 항구는 전략적 해양 위치를 활용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지부티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49도인 지부티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생활의 일부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위치한 이 작은 국가는 홍해와 아덴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3,200km2에 불과하지만 고원, 건조한 사막, 낮은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기온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연중 강한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은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프리카판, 소말리아판,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구대,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로 불리는 강한 지각 활동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부티에는 특이한 지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점인 아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155m 낮으며 이러한 저지대는 낮 동안 열을 많이 흡수하고 밤에도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기온이 밤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이곳의 기온은 뜨거운 사막성과 반건조성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해안 지역에서 약 130mm, 내륙 고원지대에서 200에서 410mm 수준으로 매우 적어 건조한 기후를 완화시키기엔 부족합니다. 특히 그랑바라 사막은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낮에는 극도로 뜨거워지고 밤에도 열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또한 습도가 매우 낮아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의 냉각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더위와 먼지를 가져와 더 큰 불쾌감을 줍니다. 현재 인구는 약 104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약 45명입니다. 자연 조건이 매우 건조해 지부티는 세계에서 가장 담수 자원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수 공급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 투발루 적도 인근에 위치한 산호섬 국가 투발루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62도에 이르는 강한 태양 복사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울창한 숲이 없어 뜨거운 햇볕이 땅 전체를 달구며 바닷바람은 습기를 가져와 공기가 찜통처럼 덥고 숨막히는 느낌을 줍니다. 평균 고도가 해수면보다 14.6m에 불과해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열대성 폭풍에 매우 취약합니다. 연간 강수량은 2004, 000mm로 많으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로 나뉩니다. 건기에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더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지만 우기에는 남서풍이 높은 습도와 함께 폭우를 몰고 와 무더위를 더욱 가중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많은 태평양 섬나라처럼 투발루도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강수량이 크게 감소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이는 담수 자원과 농작물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면 라니냐가 발생하면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강한 태풍,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문제가 뒤따릅니다. 현재 인구는 약 1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385명입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약 3.9에서 5mm로 추정되며 투발루는 점차 국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적응을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토가 작고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 이주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4. 모리타니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국가는 대서양, 서사하라, 알제리, 말리, 세네갈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3만 700km에 이르지만 인구는 약 453만 명으로 km/당 4명 수준의 매우 낮은 인구 밀도를 보입니다. 그로 인해 국토는 광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혹독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8.82도로 모리타니 전역이 극심한 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암고원과 메마른 평야에는 초목이 거의 없으며 수자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북부 사하라 사막 지역은 강수량이 연 100mm 이하로 거의 없으며 기온은 새벽에는 섭씨 0도에 가까웠다가 오후에는 섭씨 49도를 넘나드는 큰 일교차를 보입니다.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하마스탄 바람은 미세먼지를 동반하여 모래폭풍과 토양 침식을 일으키고 농업과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해안선을 따라 대서양이 있지만 일부 해안 지역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아집니다. 수도 누악쇼트도 해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타니 정부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세네갈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9영도에 달하며 1년 내내 뜨거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국토 면적은 약 19만 6,722km2이며 대부분은 사헬 지역의 모래 평야로 구성되어 있고 동남부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집니다. 최고 지점은 푸타 잘룽 산맥입니다. 세네갈은 건조한 열대 기후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부는 사하라 사막 인근으로 연중 덥고 건조하며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중부는 반건조 지역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남부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 연 강수량이 1800mm에 달하여 생태계가 비교적 풍부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하마탄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에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가 퍼지며 사막화와 농업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바쿤다시는 여름철에 기온이 섭씨 54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해안의 수도 다카르는 해양의 영향으로 26에서 섭씨 3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현재 세네갈의 인구는 약 1866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약 95명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확장은 농경지와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균형한 강수 분포는 가뭄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네갈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극심한 기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말리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국 말리는 면적이 124만 192km2에 달하며 국토 대부분이 사헬 지대와 사하라 사막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평균 기온은 무려 섭씨 29.21도에 이르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형은 대부분 넓고 평평한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북부에 소규모 산맥이 있긴 하지만 기후 완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말리는 지리적 특성상 세 가지 기후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부는 극도로 뜨거운 사막 기후로 강수량이 거의 없고 연중 일조 시간은 3,600에서 3,700시간에 달합니다. 중부는 반건조 지역으로 긴 건기를 겪으며 남부는 열대 사바나 기후로 강수량이 비교적 많고 농업에 유리하지만 여전히 다른 열대 지역보다 건조한 편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기후 특징 중 하나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하라 사막 지역인 타우데니와 라도안에서는 낮 기온이 섭씨 47도를 넘지만 밤에는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서남부의 카에스 도시는 4월 평균 기온이 섭씨 44도에 달해 아프리카의 압력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말리도 하마탄 바람의 영향을 받아 습도가 감소하고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2,410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약 19명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리는 이 뜨거운 태양을 장애가 아닌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활한 사막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은 기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자연과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부르키나파소 사헬 지역의 뜨거운 햇볕 아래 부르키나파소는 연평균 기온이 무려 섭씨 30.4영도에 달합니다.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로서 면적은 27만 4,223km2이며 주변에는 베냉,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등 6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형은 대부분 고도가 약 400m인 평탄한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온 조절에 도움이 될 만한 고산지대나 울창한 숲이 많지 않아 1년 내내 덥고 건조한 열대 기후를 보입니다. 기후는 뚜렷한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우기는 5,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되며 연강수량은 남부 지역에서 60만 900mm 수준입니다. 반면 북부 사헬 지역은
연강 수량이 600mm 이하로 매우 적어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기는 더 길고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하마스탄 바람의 영향으로 낮에는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섭씨 5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를 보입니다. 말리와 같은 사헬 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반건조 기후를 공유하지만 부르키나파소가 더 덥게 느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륙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사하라 사막의 밤 기온 하강 효과를 덜 받습니다. 둘째,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보존합니다. 셋째, 강수량이 적고 건기가 길어 토양이 극도로 건조하여 열을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토양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삼림벌채와 미비한 배수 시스템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2,406만 명이며 인구 밀도는 km/당 약 88명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경제발전과 자연 적응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대륙으로 꼽히며 이러한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는 그린 그레이트 월, 그레이트 그린월이라는 대규모 조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약 8,000km에 걸쳐 20개국 이상의 사헬 국가를 가로지르는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황폐화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강화, 생계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극한의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역사상 기록된 최고 기온을 가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 영예는 미국의 데스밸리에게 돌아가며 1913년 7월 10일에 섭씨 56.7도라는 세계 최고 기온이 기록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여름이면 자주 48.9도를 넘으며 2023년에는 53.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별표 이란의 루트 사막, 루트 데저트, 별표 이 지표면 온도 기준으로는 더 뜨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 지역의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81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베트남은 전형적인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며 여름이 길고 연평균 기온은 약 섭씨 24.79도입니다. 가장 더운 국가군에는 속하지 않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염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응이 안성뜨엉정 튜옹둥 기상관측소에서 섭씨 44.2도라는 역대 최고 기온이 기록되어 지역의 기온 상승 추세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녹지 확대, 재생에너지 개발, 기상예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온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